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오늘 2부 첫 순서로 만날 분은 최근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하고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셨고 사퇴 이후엔 줄곧 잠룡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내년 대선 앞두고 최근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총리님 최근에 책 또 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예, 맞습니다. 책의 목차만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목차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책이 무슨 내용을 주로 쓰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6년 만에 쓴 대한민국 국가 비전, 예. 또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비전 2030 작업하면서 예.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부총리까지 하면서 쌓은 공직 경험, 또 그 후에 한 2년 반 넘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 뭘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개인적인 이야기, 소년 가장, 상고 나와서 경제부총리까지 된 이야기도 쭉 쓰셨지만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딱 두 파트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파트입니다.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뭘까. 예. 두 번째는 이것을 풀 해답은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실천에 어떻게 옮길까. 하든. 예. 실천까지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의 그 부분도 이제 결국은 금기를 깨자. 그 네. 금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목차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 진단은. 대한민국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예. 3대 과잉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이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구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되겠다 하는 예. 얘기를 했고요. 해법으로 이제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예.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습 경제, 예. 또 추격 경제, 예. 그리고 거품 경제 예. 깨자고 했고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책에 썼습니다. 이게 승자 독식 구조를 깨자는 거는 정치 지배 구조 중에서 내각제로 가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승자 독식 구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 전반에 좀 퍼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판은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예.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기는 사람은 다 갖고 지는 사람은 다 잃는. 그렇죠. 또는 이기는 쪽에 투표한 소수의 유권자는 과잉 대표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소 대표되거나 또는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깨기 위해서는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되겠다. 예. 정치 체제의 변화, 또 정치 세력의 변화, 또 권력의 분산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좋은데 어떻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양당 구조의 기득권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각종 여기 지금 공공부문 철밥 통계자 무슨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아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깨기가 진짜 힘든 맞습니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깨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 금기입니다. 금기는 깨려고 생각조차 못하거나
깨려고 생각해도 깰 엄두를 못 내는 게 금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깨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천에서 정치 개혁 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서 다중의 다수의 소리가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만들었고요.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겠죠.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정치 대타협입니다. 지금의 대타협? 예. 지금의 이 견고한 양당 구조를 깨는 문제. 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금기 깨기는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기득권을 깨기 위한 남머리 깎아주는 제도화. 예를 들어서 자기 머리에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거든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 사회의 모든 개혁은 보통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법 바꿔야 되고 정당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거든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부문에 계신 분들이세요. 예. 자기 머리 깎기 어렵거든요. 예. 수많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법안 국회에 제출되지만 상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남머리 깎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것이고 예컨대 이 언론에서도 예. 정치권의 대립과 싸움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다수 국민의 목소리들 많이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정치권에 압력을 내야죠. 예.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2년 한 7개월 정도를 전국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예. 청년, 농민, 어민, 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이분들 수준이 우리 정치권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그 보수 진보 이런 데도 관심이 없고요. 예. 또 지금의 정치 구도에도 염증을 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치가 이런 그 투쟁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머리 깎아주기 또는 자기 진영 금기 깨기 같은 것들이죠. 예. 보수는 보수의 금기를 깨야 되고 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야죠. 예. 진보에서는 예컨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에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보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양극화나 이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 또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측면에 목소리를 낸다면은 예. 자기 진영 금기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 세력과 분들에게 국민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너무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날걸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말씀하셨고 사실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가령 그 고시 패스 하신 공무원들 지금도 뭐 2년 3년씩 공공기관장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건 엄청난 기득권이거든요. 고시 한 번 범으로 해서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너무 그런 식으로 특권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파트가 제가 말씀드린 세습 경제의 금기 깨기 한 부분입니다. 철법통 깨야죠. 예. 왜 어떤 사람은 시험 한 번 붙은 거로 자격증 한 번 붙은 거로 평생의 철밥통을 차고 삽니까? 또 예를 들면 세습 경제 금기 깨기 중에서는 뭉쳐야 산다는 금기를 깨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동정교배, 예. 그다음에 순혈주의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서 관피야, 공피야. 예. 정치권 보십시오. 시장에서 진입장벽 높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시장이 어딜까요? 정치판이거든요. 정치권. 예. 정치판이거든요. 이와 같은 구도를 깨기 위해서 세습경제의 금기를 깨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주도하는 탑다운식의 개혁이 주를 이루었는데 예.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 참여 플랫폼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서 치르는 경우에 후보들 간의 경제 부문은 70, 80%가
공약 내용이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시민이 참여하는 여야정 공통 공약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긴 팀은 빌공짜 공약이 되고요. 예. 진 팀은 자기들이 공약한 것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야정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것이 공통공약인지를 분류를 하고 그 공약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가사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공통공약과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편에게 장관 자리나 공공연장을 지휘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협치도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반란 또는 그런 걸 통한 제도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사회와 정치와 판의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한 단어가 나왔어요. 진입장벽. 네. 근데 진입장벽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당 구조입니다. 근데 그 양당 구조에서 어떤 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 벽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벽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작은 불씨가 초를 태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마 우리 저 앵커께서 그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 지금의 한 20년 넘게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의 구도를 깰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쪽은 묻지마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하고 한쪽은 비슷하게 또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도로 갔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20년 넘은 우리 사회의 이 묵은 과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그걸 풀지 못한 게 지금의 정치권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구도를 깨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기로는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것을 알고 환골 탈퇴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면 좋죠. 그렇게 돼가지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진보다 보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지금 대전환기고 어떻게 보면 위기거든요. 이럴 때 어느 한쪽에 질만한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과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대편 또는 자기 편 안에서도 네거티브하고 디스하고 있는 게 지금의 그 정치 구도 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아젠다거든요. 이 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아젠다가 우리 정치판에서 지금 나와야 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경제, 글로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기 깨기 또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입장벽 허물기 이런 것들이 아젠다가 되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책의 컨텐츠를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전부 과거 얘기하고 있고 남 욕하고 있고 남 네거티브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싶고 제 책에서 그 얘기를 다 썼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콘텐츠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는 거를 제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플랫폼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8개월밖에 대선이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계신 비전이나 꿈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 세력 중에 본인의 생각, 비전과 그래도 좀 비슷하다는 어디입니까? 앵커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는 8개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예. 상당히 꾸준하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다음 대통령 때에서도 다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관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국민이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정치 세력을 저는 교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이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생각과 나가려는 비전에 뜻이 맞는 그런 분들과 세력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게 윤석열 전 총장도 포함이 되나요? 뭐 특정인을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신인이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예. 이런 것에 저는 동참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꼭 그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려면 우선 자신의 비전과 컨텐츠 내용을 내놔야 되겠죠. 단순히 정권과의 대립각이나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분노를 활용하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 그것은 예.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포퓰리즘 또는 국민의 잠재된 그와 같은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각자가 모든 분들이 자기의 비전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놔서 그것을 보고서 서로 뜻이 맞을 수가 있고 통할 수 있다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죠. 굉장히 먼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비전이고 목표들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인으로서는 관심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분명히 나오시는 거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저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제3지대나 시민사회의 어떤 세력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두 가지로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째로는 해야 될 일이면은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의미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예.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2년 7개월 동안 많은 분들 만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분들의 제가 살 적에 국민들의 많은 뜻은 지금의 여다 야다 1번이다 2번이다를 뛰어넘는 생각과 뜻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존의 틀로 그것을 재단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길을 뚜벅뚜벅 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제 소신과 철학에 맞춰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갈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힘을 합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짧은 8개월 동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가 있어서 언젠가 결실을 봐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힘을 합할 세력의 이른바 야권, 범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이랄지 최재형 원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분들과는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내용을 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생각이 비슷하세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뵀었고요. 예. 오랜만에. 이분하고는 그전에 뵐 적에도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나눴습니다. 예. 단순한 정치 현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 경영에 대한 얘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는데 예. 지금에 나와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 후보들 중에서 미래 경제 또 글로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국가 경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한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이분이 독일에서 재정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예. 독일의 재정학은 국가 경영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뜻깊은 의견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여권 인사와는 최근 들어서
공감을 하거나 교감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여권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예.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피차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락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예. 거의 없고요. 예. 그전에 부총리 할 때나 또는 그 이후에 제가 뭐 총선 권유나 뭐 서울시장 권유 때 제가 이 비슷한 그 의견 표명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쪽 해당되는 당부도 환골탈태를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진정한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뭘까? 때로는 그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그 가치를 해치고 있지는 않을까 반성해 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그 혁신과 개혁과 변화에 대한 그 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거기다 또 공헌하신 분들 제법 계셨던 것을 민주당의 기억합니다. 환골탈태 혁신과 개혁을 그렇습니다. 예. 그 전제라면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환골탈태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예.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비슷한 생각으로 환골탈태를 한다면 그 완전한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양쪽에다가도 기회될 때마다 만나는 뭐 제한된 분들이긴 하지만 예.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못 내려올 거다. 그렇죠. 의원들 당선돼서 배지 달면은 재선되고 삼선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다선 금지를 공약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 상정된 적이 없어요. 예. 외국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다선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도 있었고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2당까지 된 소수 정당이 2당까지 된 당도 있습니다. 예. 법으로 이것은 통과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 못 깎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당에서 우리는 다선 금지시키겠다. 우리는 중위소득의 2배 정도 이내에서 월급 받겠다. 예. 우리는 보좌관수 제한하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본 특권 내려놓겠다. 정치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봉사로 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세운 정당이 있어서 법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하겠다면 국민들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그 자기를 내는 엄청난 환골탈태를 먼저 하는 쪽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 여러 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으로는 다 제가 제 궁금증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예. 불러주시면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네. 감사하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